가 안개 속에서 나타나는 순간 당신을 향해 돌진합니다. 피할 시간이 없어요. 그때 낯선 노인이 나타나 당신을 밀쳐내고 대신 차에 치이는데 그의 주머니에서 경찰이 발견한 봉투에는 당신 이름과 단 두 단어만 적혀 있었습니다. 물리학 공부해. 수십 년 후 당신은 유명한 물리학 교수가 되어 세계 최초의 타임머신을 완성하고 그제야 깨닫죠. 그 노인은 미래의 당신이었다는 걸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 그 편지를 처음 쓴 걸까요? 미래의 당신은 10대 때 받았던 편지를 그대로 가져간 것뿐인데 편지는 창조자 없이 시간 루프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것이 부트스트랩 역설이고 더 소름 돋는 건 당신에게 자유의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당신은 항상 타임머신을 발명할 운명이었고 다르게 선택할 권리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 놀라운 시간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간 여행이 불가능하다고 쉽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물리학의 가장자리에는 가능성의 신라들이 숨어 있습니다. 시간 여행 소설가 잭 피니는 우리의 시간 경험을 강에 비유했는데 우리는 과거에서 미래로 가차없이 나룻배에 실려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제는 어디로 갈까요?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강의 상류 부분들은 당신이 없더라도 여전히 거기 있죠. 과학자들은 시간이 정말로 그 강과 같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빅뱅의 근원에서 우주의 최종 종말까지 이미 전체적으로 펼쳐져 있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나란히 존재하는데 철학자들은 이를 영원주의라고 부르고 물리학자들은 블록 우주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1905년 아인슈타인은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는데 뉴턴의 절대 시간 개념을 없앴죠. 시간은 상대적이고 당신의 과거가 다른 누군가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1908년 헤르만 민코프스키는 공간의 세 차원과 시간의 한 차원을 시공간이라는 단일 직물로 통합시켰습니다. 증거는 1915년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왔는데 태양 같은 거대한 물체는 시공간에 움푹 들어간 곳을 만듭니다. 중력은 끌어당김이 아니라 휘어진 시공간의 결과죠. 천문학자들은 일식에서 블랙홀과 중력파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방법으로 이를 테스트했고 매번 증명됐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우리 전체 우주는 시공간의 4차원 블록입니다. 빅뱅이 모든 시공간을 낳았죠. 이 블록 우주 내의 모든 물체는 어디 있는지를 말하는 세 개의 공간 좌표와 언제 거기 있는지를 말하는 하나의 시간 좌표를 부여받는데요. 하나의 입자에 속한 모든 점을 연결하면 세계선이 생깁니다. 당신은 함께 짜인 입자 세계선들의 집합체이고 당신이 취할 모든 행동은 완전히 당신을 위해 계획되어 있어요. 블록 우주는 책과 같아서 시작, 중간, 끝이 이미 쓰여 있고 변경할 수 없습니다. 우주의 먼 구석에서 초거대 블랙홀이 은하를 지배합니다. 잔해 사이에는 빛의 속도에 가깝게 질주하는 양성자가 있는데 평범한 빛 입자보다 100경배 더 많은 에너지로 지구 대기를 강타하죠. 천문학자들은 이를 오마이갓 입자로 부릅니다. 이탈리아 물리학자 브루노 로시는 이런 우주선에 의해 만들어진 뮤온을 연구했는데 그의 작업은 미래로의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는 최초의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로시는 콜로라도 마운트 에반스에서 뮤온을 측정했습니다. 뮤온은 불안정한 입자로 빠르게 붕괴하는데 반감기가 겨우 156만 분의 1초죠. 하지만 있어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뮤온이 땅에 도달하고 있었어요. 답은 뮤온이 우리 미래로 시간 여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공간을 통해 움직이는 모든 것은 빛의 속도와 같은 예산을 가지는데 공간을 통해 빠르게 움직이는데 그 예산을 더 많이 쓸수록 시간에 더 적게 쓰는 거죠. 뮤온이 빛의 속도에 가깝게 여행하기 때문에 로시보다 그들에게 훨씬 더 적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게 상대론적 시간 팽창인데 로시는 미래로의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는 실험적 증거를 제공했죠. 당신이 빛의 속도의 98%로 25년간 우주를 여행하고 돌아온다면 지구에서는 125년이 경과했을 겁니다. 한 세기를 건너뛴 거예요. 하지만 더 빠르게 여행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아인슈타인의 이엠서인에 따르면 에너지와 질량이 교환 가능하거든요. 빛의 속도의 99.99%로 여행하는 사람은 거의 2톤이 되고 그 속도로 가속하려면 지구 전체가 3개월간 사용하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오늘날에도 시간 팽창은 흥미로운 결과를 만드는데 NASA 우주비행사 쌍둥이인 마크와 스콧 켈리가 그 예죠. 마크는 동생보다 6분 먼저 태어났지만 스콧이 우주에서 더 오래 머물면서 형보다 시공간을 빠르게 질주했고 지금은 마크가 6분 5밀리초 나이가 많습니다. 완전히 별개의 시간 팽창 형태가 또 있습니다. 두 개의 수평 거울로 만들어진 시계를 상상해 보세요. 빛이 두 거울 사이사이를 튕기고 거울에 닿을 때마다 시계가 똑딱거리는데요. 이 시계 중 하나를 중력 우물 깊숙이 가져가면 시공간이 더 휘어져 있어서 빛은 더 긴 휘어진 경로를 따릅니다. 시계는 이제 중력물 밖에 남긴 시계보다 덜 자주 똑딱거리죠. 깊은 중력 우물에 들어갔다가 지구로 돌아오면 당신보다 지구에서 더 많은 시간이 지났을 겁니다. 지구도 시공간에서 자체 중력 우물을 만듭니다. 로시가 마운트 에반스로 올라갔을 때 그는 산 위에서 약간 더 빠른 속도로 나이를 먹었는데 차이가 너무 작아서 인간은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원자시계는 알아차리죠. GPS 위성들은 원자시계를 운반하는데 우리보다 시공간을 빠르게 움직이고 지구의 중력 우물 밖에 더 멀리 있어서 두 가지 시간 팽창의 대상입니다. 이 실험들은 미래로의 시간 여행이 확립된 과학적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어떨까요? 1937년 폰 스톡쿰은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이 시공간에서 닫힌 시간 같은 곡선을 허용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신에게 다시 접히는 세계선으로 루프를 닫는 거죠. 일반 상대성 이론에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금지하는 것이 없었지만 빛보다 빠르게 여행해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도 있는데 빛 원뿔을 계속 기울여서 어제로 가는 곡선이 항상 그 안에 있게 하는 겁니다. 1974년 프랭크 티플러는 태양 질량의 10배 이상인 회전하는 원통을 탐구했는데 이 원통 주위를 나선형으로 돌면 시공간이 휘어져 현재에서 과거로 운반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스티븐 호킹은 이것이 작동하려면 엄청난 음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죠. 양자 물리학에 따르면 빈 공간조차도 진정으로 비어있지 않은데 가상 입자쌍이 항상 존재했다 사라졌다 합니다. 우주 속도 제한을 속이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웜홀이죠. 1985년 칼 세이건은 콘택트라는 소설을 출판했는데 진보한 외계 문명이 배가 별까지 한 사람을 보낼 수 있는 장치를 설계합니다. 세이건은 친구 킵 손에게 조언을 구했고 손은 답을 얻었죠. 원홀이었습니다. 시공간을 한쪽 끝에 지구가 있고 다른 쪽 끝에 배가가 있는 종이로 상상해 보세요. 종이를 반으로 접으면 지구와 배가는 서로 바로 위에 있는데 그들 사이의 간격을 뛰어넘으면 전혀 시간이 걸리지 않고 거기 도착합니다. 밖에서 보면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여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장벽을 뚫지 않았죠. 웜홀은 공간의 다른 부분으로 당신을 운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은 웜홀을 통과하는 것의 중력 끌어당김이 그것을 닫아당기도록 작용할 거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열린 상태로 떠받치려면 음의 에너지나 양자 어킹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로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면 역설들은 어떻게 될까요? 양자 이론이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은 입자가 상태 A 또는 상태 B에 있는 대신 처음에는 둘 다에 동시에 있다고 말하는데 상태의 중첩이라고 부르죠. 양자 이론의 다세계 해석에 따르면 하나 이상의 결과를 가진 사건이 있을 때마다 모든 결과가 일어나고 우주는 자신의 두 복사본으로 갈라집니다. 현실은 가능성의 나무를 만들기 위해 계속 갈라지는 거예요. 다세계 이론은 과거로의 시간 여행과 연관된 많은 역설을 해결합니다. 가장 유명한 할아버지 역설을 보세요. 당신이 타임머신으로 돌아가 어린 할아버지를 살해하면 당신의 어머니가 결코 태어나지 않고 당신도 태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시간을 거슬러 갔을까요? 과거로의 시간 여행은 당신이 떠난 것과 다른 흐름에서 나타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별개의 시간 흐름에 들어간다면 거기서 할아버지의 버전을 죽일 수 있는데 당신의 존재의 중요한 할아버지 버전이 당신이 뒤에 남긴 시간 흐름에서 살아있거든요. 수년에 걸쳐 다세계 해석은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견인력을 얻었고
충성스러운 추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끝없는 당신들의 배열이 시간의 강을 따라 끊임없이 갈라지는 흐름에서 모든 가능한 사건의 모든 가능한 결과를 연기하고 있죠. 우리가 거대한 블록 우주 내에서 다양한 속도로 세계선을 따라 여행하면서 미래로의 시간 여행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고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로 여행하는 것은 덜 명확하지만 적어도 종이 위에서는 그럴듯해 보입니다.